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약심의 회의록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요것을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약처의 행태라고 한다면은 다시 NDA를 또 제출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차라리 하지 말고 미국 FDA 쪽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주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에 대한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는 승부조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또 집중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네이처스에 아까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인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요, 이제 중요한 건 다시 이제 수급이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요걸 장중에 보면서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가 나올 겁니다. 네. 요것에 따라서 주가가 과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장중에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할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자, 여러분, 심의 회의록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공개가 8월 8일 날 됐습니다. 8월 8일. 심의 결과, 홈워커가 타당하지 않다. 반려 결정이 나왔다. 얘네들이 참 공무원들이 참 철밥통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전의 2차 반려 때 임상적 유의성에 연연을 하면서 다시 이번에 보완을 해서 조인트 스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대조군하고 결과가 없다는 걸 해가지고 과거에 그 말도 안 되는 기준도 없는 MCID 기준으로 해서 임상적 유의성이 또 부족하다고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2차 반려 때하고 지금 반려 때하고 아무것도 일단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럴 거면은 왜 보완을 하라고 그랬고 왜 이번에 이, 이 반려 결정을 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만은 여하튼 결론은 이걸로 났고요. 그 내용을 캡처를 한 걸 쭉 보면은요. 이런 식입니다. 12명 중 10명 출석. 결국은 이제 9대1로 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임상적 유의성 부족을 일단 결론을 유도를 하려고 토론을 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이제 똑같은 결과를 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캡처한 결과를 지금 잠깐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이 페이지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개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됐던 캡처 내용을 제가 일단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10명 중 9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줬고 1명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반려가 됐다. 그런 결론이에요. 이렇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반려 때나 뭐 크게 바뀐 게 없고요. 자, 제가 요약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 약심의 회의를 할 때 일반적인 이야기로 그냥 평이하게 진행하면서 뭐 좋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듯 싶다가 갑작스럽게 임상적 유의성 기준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골관절염 치료제의 MCID를 허가 판단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고 명시된 게 FDA 글로벌 기준입니다. 자, 근데도 이번에 또다시 MCID, 이 MCID 기준으로 결국은 이제 평가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글로벌 기준이 아닌 MCID를 가지고 그 MCID에 충족이 돼야만 된다는 그런 괴상한 잣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미국 FDA 같은 경우는 골관절염 치료 목표가 결국 인공관절 치환술 지연 쪽에 초점을 두는 FDA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보다 좀 적극적이고 향상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FDA고, 이런 FDA 기준을 따르지 않는 2차 반려 때의 양상이 또다시 반복된 거예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MCID 기준으로 너네들이 임상적 유의성 자료 포환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 포환한 걸 보니까 임상적 유의성 또 충족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도 없는 임상적 유의성을 가지고 또다시 2차 반려 때와 같이 판단을 한 거예요. MCID 기준이라는 게 사전 합의가 됐어요, 여러분. 사전 합의도 없는 기준을 적용해서 반려 흐름을 유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기준도 없는 임상적 유의성. 이미 FDA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 임상적 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그 임상적 유의성, 이걸 충족 못했다고 또다시 반려 통보를 한 거예요. 기준도 없었는데,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기준도 없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가처분 그 행정소송 있죠. 이런 법적 분쟁의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알바이오 측에서 어떻게 이 평가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시 NDA 재제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처분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건들이 아마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알바이오 측의 결정을. 그렇게 전개가 일단 된 거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전개가 된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드렸고, 그 강경윤 K바이오 솔루션 대표, 네, 이분이 이 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가시죠. 이분이 이제 그 동영상을 좀 올리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올린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뭐 한국 시장에서는 틀렸고, 뭐, 설밥통한테 뭐 얘기해봐야 이제 안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미국 FDA 쪽에 주력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한 내용을 스크립트한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16분 35초 그때쯤에 있어요. 16분 35초. 예, 여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9월에 진행될 스템셀 캠퍼스 계약.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어떤 모멘텀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반려했다고 해가지고 미국 FDA에서 그것이 영향을 줄 것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FDA의 가속 승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절대 아니다. 네, 이거를 강조하셨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한 게 26분 37초 구간에 보면, 여기 나오죠? 중요한 거는 그리고 FDA에서 CMC에 대해서 승인이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CMC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GMP 시설을 빨리 제대로 준비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될 어떤 그 이슈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카르텔이 있는 한국지 우리가 고집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쪽에 당연히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네. 식약처 쪽에 뭐 다시 재심사 신청해가지고 하는 거 시간 낭비고요. 이쪽을 더 주력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CMC 잘 준비하고 일단 GMP건 요거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걸 다시 강조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가는 말이죠. 우리가 공매 흐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이 매수 매도가 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공매도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보듯이 공매도가 요 구간에서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죠. 그리고 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차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은요, 가 올라가기 전에 쇼커버링 하는 겁니다. 그죠?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면 쇼커버링 하면서 계속 올라갈 때 상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공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의 매매는 쉬운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결국 공매도를 치고 숏커버링 하고 그걸 보여주는 정도. 뭐 물론 외인들의 순매수나 순매도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순수한, 그러나 최근의 양상으로 봐서는 얘네들은 그냥 공매도 치고 공매도 상환하고 그런 류의 외인 순매수 순매도다.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크게 뭐죠?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2023년도에 패턴을 분명히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어차피 지금 일단 반려 결정은 안 상태이기 때문에 2023년 요때만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걸 좀 감안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여기서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 상황을 1번처럼 회복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거 아시죠? 반려됐는데 지금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잘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안전을 하는 2번 경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베스트 주가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밀렸다가 저점을 만드는 그런 3번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2번 패턴이라고 보기는 좀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소요되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3번 정도 흐름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물론 2번이냐 3번이냐는 제가 오늘 이후 장중 상황에서 수급이나 재료를 보고 다시 판단을 드려서 긴급 정보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1단계적으로는 조금은 보수적인 스타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여하튼 지금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요 전번으로 네이처셀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신속하게 정보와 판단을 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케어할 겁니다. 꼭 문자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이 종목에서는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종목. 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 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이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성을 하고 이제 막 튀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예,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도록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네, 더블 가격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 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S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더블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단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